네, 활기차게 맞이해야 할 월요일인데 또 주말 내내 심란하진 않으셨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끄지 않고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의 이런 경제에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낮게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됩니다. 항상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활동력이 높아지면 추위를 다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 차갑다고 너무 안에 계시지 마시고 활동 좀 높이셔가지고 건강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쿨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차가워진 만큼 여러분의 머릿속이 만약에 뜨겁게 복잡하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시원하게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면서도 잠시 인사 말씀으로 드렸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전국까지 혼란해지면서 과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이 시대를 잘 헤쳐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이 정치, 정국 이런 부분과 경제가 이렇게 딱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같이 어우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가 다 불안과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오늘은 어떤 부동산 강의보다는 좀 침착하라. 그리고 좀 날카로운 것보다는 둔하고 무딘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현재 위기, 이 혼란을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혼란기, 위기. 과연 이 혼란기와 위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서울의 부동산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꿈, 그다음에 어떤 기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혼란기 위기라고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는 그런 즐거운 희망의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4, 15에서 2021년 사이에 여러분 행복했나요? 여러분 투자 잘 했나요? 아니죠.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 돈 없이 신용대출만 받아서 3천, 4천 받아서 4, 5억 벌던 시기였죠. 결국은 뭐죠? 너무 가격이 오르고 지켜만 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됐다 그런 표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항상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고울이 깊으면 이게 고울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산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울이 깊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보통 다른 투자와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때는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매일 또는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거래해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한번 투자하면 양도세 부분만 좀 줄이려고 하더라도 2년을 일단 보유를 해야 하지요. 과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위기가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부분은 사람의 관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위기가 아닌 전쟁 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빨리 안정 속으로 갈 거고 지금의 혼란은 급격히 빨리 마무리가 돼서 다시 또 무언가 꿈을 갖는 시기가 올 거다. 그게 언제다? 내년 상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좀 이 위기 속에서 이 혼란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부동산의 규제가 문재인 정부 시대부터 왔던 규제에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대출 규제까지도 합치고 또 대출 이자 오른 거 생각하면 부동산은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항상 보면은요, 제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는 전례 없이 태삼처럼 높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 그런데 이 규제를 한없이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규제가 낮아지고 다시 규제의 골로 내려가면 다시 부동산은 반대로 부동산은 규제가 높을수록 비활성화,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시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요 혼란기가 지남과 동시에 어차피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될 거다. 그런데 지금 투자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꼭지에 투자한다면 기간이 2년 정도 지나면서 풀리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또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 여러분들은 좀 웃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상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편향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유튜브가 뭐죠? 여러분을 튜브에 가둔다는 거죠. 유튜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유는 튜브. 우리 해수욕장에 가서 보면서 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튜브에 가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브에서 만약에 하락이라는 그런 튜브에 갇히면 얘 알고리즘이 계속 하락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는 시야가 모두 하락만 있다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 너무 또 상승만 본다면 이 유튜브는 맨날 상승만 여러분한테 가져다 줍니다. 알고리즘상. 그러면 여러분을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의도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하락만 가져오니까 상승이라는 검색어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셔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둘 다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다면 중도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투자 세계만큼은 적어도 여러분의 자본주의에서 돈 없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불편함을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유튜브가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많은 폐단과 폐해가 있음을 좀 견지하시고 반대쪽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좀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목은 이 부하대동하지 말고 서울의 부동산에 좀 찾으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서울인가? 왜 서울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거 가격이 오르고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곧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왜 서울은 오른다? 왜 서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논리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서울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기쁨을 주고 자산의 증가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번에도 열심히 보여줬어요. 잠깐 뭐의 발표, 그날 밤이었죠. 밤 10시 좀 넘어서 발표하자마자 과연 오른 게 뭐고 떨어진 게 뭐예요? 오른 것은 달러하고 뭐 금값 좀 올랐죠. 떨어진 건 뭐죠? 화폐 가치. 한국 돈만 떨어졌어요. 태국에서는 5만 원짜리 그나마 한전이나 해주던 것마저도 태국조차도 한국 돈을 안 받을 정도로 이 화폐 가치의 위험성이 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울의 부동산은 언제든지 사고팔고가 쉬우니 은행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은행에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현금 자산을 너무 많이 가꾸면 스스로 불안함이 많더라. 왜?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항상 정치와 경제가 안정기가 되고 우리 통화가 좀 어느 정도 달러처럼 기축 통화들은 없지만 준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 때 화폐 가치는 좀 증가한다. 지금은 기축의 기능보다는 정말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시장에 뿌려져 있고 저금리 시절에 너무 영끌족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나갔었다. 그래서 인건비 너무 많이 올랐고 원자재값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값 오른 거에 대해서 탓하지 마세요. 그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돈을 뿌려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탓하지 말고 내 화폐 가치가 하락된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내가 내 이 자본주의에서 맞게끔 적정한 투자가 좀 부족했으면 좀 깨닫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자본주의에서 민주 자본주의에서 잘 살려면 응을 잘 해야 된다. 먼저 변화에 대응을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응응을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잘 살더라. 편안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은 별로 좋지를 않더라. 그리고 제발 혼자 공부하지 말아라.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뭐에 빠진다? 유튜브에 빠져 죽는다. 유튜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생각에 편협한 속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잘라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좀 만나서 대화하고 뭘 하기 이전에 시간 까먹지 말고 돈 까먹지 마시고 무언가 방법을 같이 찾아갈 필요가 있다. 가장 지금 부동산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투자도 못하고 이게 방송원들 뻘짓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 이거 위험합니다. 한쪽만 편향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려면 내가 한쪽에 편향돼서 봤다고 한다면 반대쪽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찾아서 좀 더 반대쪽 세계를 같이 보면서 중용적 입장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유튜브도 잘 활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서울인가라고 했으면 차 대표의 이 서울 찬양론자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5년, 10년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걸 바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측면의 서울을 말씀드립니다.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현재 아이를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후 70년 정도 가면은 5천만이라는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런 거거든요. 야, 무슨 투자를 하든 무조건 실버 문화, 이런 그런 걸만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노령 인구가 현재 1,000만에 도달을 했죠. 좀 더 3, 4년 지나면 2천만 명. 그래서 약 인구의 40%가 실버로 이루어진 노령,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인류의 문화가 3, 40년 하고 나면 경제가 할 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실버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3, 40년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노령 인구가
한 1년에 100만 명씩 낳던 인구 뭐 전체 끝나고 55, 56, 57, 58, 59, 60 이 세대들이 저 세상에 가시고 나면 이제 노령인구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너무 거기서 사업 벌려고 하면 또 노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은 또 그 사업은 붕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투자보다는 30년, 40년, 100년 대계를 내다 봤을 때 서울은 좀 영원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뭐 투자 방식이야 투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면서도 안전자산 지키면서 내가 좀 윤택한 삶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인구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합니다. 당연한 거죠. 인구 감소하면 수요 감소하고 하락합니다. 뭐 일본,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인구가 인구가 감소한 이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뭐 다마시티,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신도시들은 다 박살났죠. 공실화되고 뭐 1000분의 1, 2000분의 1씩 가격 떨어졌지만 결국 동경, 도쿄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로 많이 비싸졌죠. 왜? 이 경제력을 갖춘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구의 증가를 갖다가 그냥 인구 증가, 신생아 출산율 높다고 그 인구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거고 소위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중요한 건데 신생아들은 아예 이 돈을 쓰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생아가 많이 늘어나는 뭐 세종시 같은 데라든가 김포 이런 데는 오히려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투자들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매력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의 증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력이 늘어나는 데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한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부산도 있겠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서울이 왜 가격이 안정되고 오를 수밖에 없냐면 다른 어떤 도시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하 세계, 지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이라는 지상 위에 한강도 흐르고 빌딩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도시가도 있어요. 하지만 지하에 지하철 9호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 위에다가 밑에다가 7호선을 밑에 깔고 4호선을 깔고 이거 천문학적인 비용이고요. 이 비용을 알았다는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서울의 땅 아래에 있는 문화와 지하철 그리고 서울 땅 있는 이 구조가 일반적인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과 이걸 가지고 옮겨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가더라도 서울은 더 건전해지고 더 인기가 더 좋아지고 더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 만약에 세종시로 아파트 있고 다 있죠. 위에 보면은 위에 지하철 메말티인가 뭔가도 있죠. 그런데 지하 세계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를 옮겨갈 수 있다면 서울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있는 이상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의 발전의 한계는 어느 정도 인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 모시고 갈 뿐만 가는 거지 결국은 이 지하세계 문화까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은 영존하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있죠. 그런데 지하철이 이동수단일 뿐이지 문화세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부산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가 뭐죠? 대기업이 없는 거죠. 창원이나 울산을 다 내보냈잖아요. 이 부산이 고도화되고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소위 사람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대기업을 없애놔 가지고 결국은 부산 인구는 뭐라 그럴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는 기존에 잘 살았던 인구들에 있는 좀 노령화가 되는 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서울이 부산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 왜? 이 지하생계를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영원히 영존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돈이 없다. 난 투자할 아파트 살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재개발 지분을 사라. 아파트 가격은 어차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올랐다 내렸다는 시기에 재개발 쪽 지분들 빌라나 단독주택 오르내림이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아파트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지구 지정이 될 때 많이 오르고 조합 인가 날 때 많이 오르고 관리처분 할 때 많이 올라서 결국은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또 다시 또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할게 이렇게 뚝 떨어졌다 할게 그래도 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20% 30% 떨어졌다라도 재개발 지분에서 아파트로 가는 목표가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격 상승은 계속된다. 다만 목표가가 이렇게 올라갈 부분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30% 내리면 목표가도 20, 30% 내린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관계없이 나는 다 사업의 단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지금 현재 재개발 또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원래 비싼 거니까 싼 돈으로 적은 돈으로 리세와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재개발의 세계다. 근데 재개발은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못했는데 왜? 이렇게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런 거 성공하지 않는데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서울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은요, 딱 하나, 여러분의 세계에서 눈을 좀 떠셔야 되고, 눈을 좀 떠라. 그리고 귀를 좀 바꿔라.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눈과 귀로는 서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세계에서 작은 투자라도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고 나면 서울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투자 다 잘한다고요? 아유, 못합니다. 원래부터 집이 없는 50%가 있는데 이 50%의 세계는 잘 몰라요. 집이 있는 50%들이 이해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 집 마련하고 미래에 자금 투자하고 미래에 대한 자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서울의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 부안 이동하지 않고 왜 서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요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떻게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자세한 투자 계획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이번 주가 저번 주죠.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신청은 한 40명 하셨는데 한 15분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 사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요, 아이는 출산하고요, 내 돈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과 위기가 오는 것과 혼란이 오는 건 여러분과 다른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미래 가치 성장, 좋은 재개발 지역 선택 이런 부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고요. 혼란기에서 위기와 혼란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러한 세미나 만들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 받으시고 개인적인 문제 조금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